네, 대한항공 채용 연계형 학예 인턴 모집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지원 동기, 두 번째가 직무 관련 경험 및 역량, 세 번째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포부입니다. 우선 지원 동기부터 간단히 볼게요. 지원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산업 지원 동기, 두 번째 회사 지원 동기, 마지막이 직무 지원 동기로 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원 동기 써라 500자 줄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굉장히 좀 막막하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논지는 산업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를 한 달락 묶고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를 한 달락 묶고 해서 총 두 달락으로 좀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특히나 대한항공 대졸공채 자기소개서 항목 첫 번째 항목이 산업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산업 지원 동기는 뭐냐면은 왜 항공산업인가 그리고 왜 대한항공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업 지원 동기 굉장히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논리는 산업 가치 그러니까 사회 존재 가치라고 하죠. 항공산업의 사회 존재 가치에 대한 공감. 그리고 나는 정말 항공산업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예, 대한항공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항공에 지원한다. 라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음, 이게 좀 쉽진 않을 수 있는데, 사회 존재 가치나 뭐 산업 가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챗GPT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네,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커지죠,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존재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프라와 시스템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음. 이게 좀 실제로 쓰시면 좀 실제로 써 보시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좀 방향성을 가지고 최대한 좀 작성을 해 보시는 거를 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무 지원 동기. 이제 왜 여객운송에 지원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쓰시는 방향성이 일단 경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뭐 신입이냐 경력이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 공항 근무 경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분석,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죠. 직무 분석을 좀 많이 하시고, 거기다가 현직자 미팅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인사이트. 내가 보니까 저 역외군송 직무의 핵심은 뭐더라. 내가 알아보니까 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핵심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강점이나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좀 포부를 좀 비춰주시는 게 좋고요. 경력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공항 근무 뭐 3년, 4년 이렇게 있으신 분도 제가 자기소개서 보면은 어떠한 본인만의 어떤 업무 경력은 많은데 업무에 대한 자기소개서 쓴 걸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한 깊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경력은 뭐 3년, 4년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좀 깊이가 없으면 업무를 좀 잘 하지는 못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이 신입한테 밀리는 경우가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좀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단락이고 그총 500자이기 때문에 좀 250, 250, 좀 반반으로 해주시는 건 좋은데 좀 글자 수 그래서 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직무 관련 경험 및 역량. 자, 이 그 항목에서 이제 컨셉은요, 뭐냐면, 직무 관련 경험들을 통해 어떤 역량을 쌓았고, 그리고 이것은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입사 후에 어떻게 관련이 될 거다. 이런 컨셉으로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 이제 당연히 경험 쓰셔야 되고, 역량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250으로 잡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0,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0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대부분 좀 경험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건 스토리텔링 항목이긴 한데, 여기서 정말 많은, 거의 여기서 한 거의 한 300자 막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합격을 할 수가 없고요. 음.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단계적인 성장이에요. 단계적으로. 경험을 하나를 쓰시기보다는 좀 두 개 이상을 좀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취준생의 99%가 본인의 강점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이라고 이제 우깁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통을 잘하셨나요? 아니죠. 네. 소통을 내가 지금 강점이 소통이라고 칠게요. 뭐 그냥 내 강점은 소통이에요라는 말은 저는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난 그냥 난 그냥 난 독고다이였는데 나 그냥 나 혼자 산다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보니까 아 정말 소통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을 거고 이제 아 나도 좀 소통이라는 걸 좀 소통 능력이라는 걸 좀 가져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뭘 합니까? 이제 노력을 하겠죠. 뭐 벤치마킹도 하고요. 어, 뭐 책도 읽고 뭐 세미나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등등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 소통이란 이런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경험에서 하는데 안 되죠. 실패를 합니다, 한 번. 내가 이론적으로 배운 건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또 다르네? 그래서 여기서 또 뭔가 또 배우고 느껴서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좀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단계적으로 내가 한 정말 소통의 중요성을 어떤 계기로서 깨달았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조별 과제에 내가 처음 리더를 했을 때는 어떤 내가 빌런 핸들링을 하지 못해서 잘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냈었으나 내가 그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에 같은 뭐 기회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좀 다르게 좀 대처를 했더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좀 소통이 좀 잘 돼서 뭐다 같이 좀 좋은 성과를 났다. 이렇게 하면은 아 정말 이 친구는 이러한 경험이 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조별과제 리더 시절 뭐 조별과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을 따로 만나서 뭐 커피 한 잔 했더니 그 사람이 180도 변해서 다시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 A뿔 받았어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설득력이 없고요. 이거는 경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단계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좀 공감이 가잖아요. 난 정말 여러분이 실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요즘 뭐 성공파리 어떤 유튜버들도 많이 하는 게 나는 정말 어, 아무것도 없었고, 빚만 한 몇백억이었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뭐, 자산이 뭐 몇 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여러분이, 좀 설득이 되고, 좀 공감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강점이 바로 그냥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해서 나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떠한 역량을, 뭐, 경험들을 통해, 어떠한 뭐뭐라는 제 강점을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군송 직무의 어떠한 특성에 살펴봤을 때 해당 제 역량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관련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쓰시는 게 좋겠죠. 음, 이런 식으로 좀 쓰시는 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포부입니다. 좀 인턴십 프로그램이 좀 잘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실습 기간이 학예 방학 기간 7월에서 8월 이 두 달간이거든요. 8주예요, 8주. 주 5일 근무 이제 주말 쉬시고요.
이게 뭘 하냐면 항공운송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소양 습득 및 현업 실습이에요. 네. 여러분이 뭐 대한항공에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정부에서 미래내일 일경업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여러분이 그 인턴 직원이 대한항공에 어떤 뭔가 큰 기여를 하고 뭔가 큰 공헌을 하는 걸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1도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네. 기여 논리. 나는 기여 논리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광탈일 겁니다. 나는 뭐,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고객 만족도 1위. 네.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 뭐, 니즈 파악. 뭐, 이런 단어들은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시고요. 이런 걸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특급 사원이 되겠다. 나 뭐 인턴십 뭐 1위를 하겠다. 1등이 되겠다.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뭐 반드시 정직원이 되겠다.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돼서 대한항공을 세계 제 1위의 항공사로, 네, 이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담백하게 쓰시면 돼요. 이제 8주잖아요. 예, 2달밖에 안 되는데, 8주 동안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항공산업에 대한 기본 소양을 잘 배우고, 현장에서도 실수나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왜? 임하겠다. 이렇게 쓰시면은 가장 무난하고, 가장, 예, 평가 항목에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거든요. 그냥 제로 엑시던트 사원이 되겠다. 음, 음. 무사고 인턴십 사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쓰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좀 쓰셔야지 정말 여기서 뭔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난 정말 대단한 스펙의 사람이야. 난 정말 경력도 있고 서비스 역량, 글로벌 역량, 소통 역량 다 뛰어나기 때문에 뭐 난 1위를 만들 거고 고객 만족도 1위를 할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쓰시지 않는 것을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